숨막히는 러시아워. 요란한 사이렌을 내지르며 구급차가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국내 최고의 네임밸류를 자랑하는 삼국대 병원인데,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모두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때 정문 닿았대요.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예진우가 쏜살같이 뛰쳐나갑니다. 7호대 내병 수술장 열었습니다. 잠시 후 온다. 병원 앞에 멈춰서는 앰뷸런스. 그리고 그 문 안에는 피칠갑이 된 채 굳어버린 삼국대 병원의 부원장과 시체 한 구가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해봤을 진우 또한 이토록 굳어진 이유는 바로 사망한 이가 병원의 원장 이보은이기 때문이죠. 곧이어 사망 시간 아주 냉철한 어조로 부원장님, 지금 몇 시냐? 시간을 체크하며 11시 48분이요. 사망 시간 11시 47분. 보은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부원장. 이 죽음은 앞으로 삼국대 병원에 들이닥칠 엄청난 폭풍을 야기하는데 비밀의 숲 작가의 레전드 의학 드라마 라이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시 후 보은의 측근이었던 두 의사 경문과 세화는 그의 주검을 앞에 두고 비통함을 억누르는 중이죠. 그런데 그때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인 우창이 들어옵니다. 지금 가야 검사한테 장기적 출생인을 받을 수 있어서요. 그 이유는 사망 전 기억고 하셨어? 보은이 환자들을 위해 때 되면 네가 이쁘게 좀 해줘. 장기 기증을 신청할 만큼 훌륭한 성품을 지닌 의사들의 의사였기 때문이죠. 원장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한편 살아생전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진우는 보은의 사망진단서를 작성 중인데 사인을 체크하는 항목에서 동요하는 커서의 움직임. 진우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바로 앰뷸런스가 부원장님 댁에서 출발한 걸로 보은이 병원으로 이송되기 시작한 장소가 떠서겠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원장 태상의 집이었기 때문이죠. 내 집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둘의 사이를 알던 사람들은 모두 뭐가 그렇게요? 뭐가 그렇게겠어. 그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질문에 질문으로 응하시네요. 이어지는 유도신문에 부원장은 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술이 많이 돼 있었어. 자신의 집에 도착한 보은이 그놈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옥상 올라가서 펴. 담배를 피러 간 사이 쿵 하는 소리가 나길래 올라갔는데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추락했다 주장합니다. 아래는 내려다볼 생각도 안 했어. 이번엔 못 피하신 거네요, 원장님이. 그렇지. 부원장에 대한 의심은 세월을 넘어서 왜 하필 부원장님 댁이었을까? 진우의 동기인 노을에게까지 이어지고 이상하지 않아?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치를 풍기죠. 왜 그래? 그런데 그때 소아 CPR이요. 연락드린 스태프분들입니다. 삐투성이가 된 소아 환자가 응급실 안으로 들어오고 멘탈 있다면서요. 들어오기 직전에 어리스 났어요. 빨리 체크해주세요.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응급의료센터지만 옆구리, 배, 팔, 다리를 찔렸고요. 배는 두 군데예요.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부상이죠. 보호자는요? 심지어 저기요. 보호자 또한 응급 환자로 실려와 의식불명인 상태인데 다른 상처는요? 여기만요. 애 아빠는 한 군데요. 몇 시간 후 실례합니다. 저 한성경찰서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아빠랑 같이 실려온 결국 사망해버린 아이, 보호자는 저기요. 그리고 살아남은 것은 아빠뿐. 저 어떻게 된 거예요? 강도예요? 아빠 보는 데서 애를 찌른 거예요? 자살기도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반 자살. 그 말인 즉 애 아빠가 자기 딸을 그랬다고요? 심지어 근데 애는 5방이고 아빠는 겨우 하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익숙한 진우는 입원시켜. 그저 한숨을 내뱉으며 어떨 것 같으세요? 형사의 질문에 자기 딸 따라가진 않겠네요. 소견을 내놓을 뿐이었죠. 이어서 그래, 의국으로 향하게 된 진우는 노을에게 두 분 사이 안 좋았던 거 여기들 다 알아. 보은의 죽음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을 묻는데 그래도 암도 안 나서 내가 너 곤란하게 하고 있는 거야? 연이은 진우의 질문에 노을은 두 분이서 싸웠어. 자신이 목격한 다툼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싸우는 걸 들었어. 직접은 아니지만. 노을의 기억 속 어서 개수작이야. 누구 인생 망치려고. 내 너 가만 안 둬. 부원장이 또 누구 사람 잡는 것 같아서 불똥 튀기 전에 피하려고 했다는데 부원장이 격분해 있는 대상은 바로 원장님이셨어. 원장님한테 한 소리였어. 이어서 그러곤 그날 밤에 그렇게 되신 거야. 가만 안 두겠다는 사람 집에서 본 사람도 그 사람뿐이고.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28,000%인 상황에서 부원장을 향한 진우의 의심은 깊어져만 가고 다음날 병원의 센터장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양반술이 웬수지. 보은의 국화꽃을 치우며 그 자리에 앉는 태상. 방금 그 출근 전에 보건복지부에 다녀왔는데 그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할 기관으로 우리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는데 의사 인력 파견 사업에 동참해달랍니다. 이는 곧 어디 파견이요? 낙산의료원. 서울 본원에서 지방 분원으로의 좌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상은요? 그 데스노트에 적힐 명단은 바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센터,
이상 3개과. 대학 병원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돼 필수 진료 과목 3대장이었죠. 필수 진료 과목을 없애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건비 지원을 해주겠다니까 뭐. 돈 줄 테니 법에 안 걸릴 정도만 남기고 다 옮기라 이겁니까? 재단 측의 강압적인 요구에 여러 의사들이 불만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서울 사람은 애 안 넣어요? 차에 안 치여요? 아 여긴 우리 없어도 많잖아. 변명만 늘어놓는 지방엔 응급 인력이 없어서 응급실 폐쇄고. 부원장의 태도는 옮기겠다고 따르겠다고 확답하고 오셨군요. 마치 병원 재단의 개가 된 마냥 내가 어떻게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나? 그게 불만이면 가서 직접 항의들 해봐. 씨나 먹히나. 답답하면 이들이 뛰던가를 시전하는데 이는 살아생전. 환자가 돈줄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의사는 더 갈 데가 없어. 항상 의사와 환자들의 편에서 바로 가시게요, 사장실. 재단 총괄사장과 맞다이를 조져왔던 더 방파제 보은이 있었기에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상황이었죠. 원장님이 했어봐 100번도 더 안 된다 했을 것을. 잠시 후 대뜸 묵직발을 조지는 센터장에게 이긴 사람이 애들, 진 사람이 간호쌤들. 제대로 짬을 맞아버린 진우는 아, 과장님 그런 게... 곧이어 너무해요. 매일 100명을 넘게 봤어요. 술 취한 환자들한테 맞고 소름을 토로하는 간호사들에게 희롱당하고 그러면서 지켰어요. 제대로 욕바지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차피 우리는 병원 소속이니까 딴과 가거나 뭐 그만두면 돼요. 갈 데 많아요. 그렇지만 이건 좀... 그런데 그때 소생실 환자 입실합니다. 울리는 무전기에 쏜살같이 달려가는 간호사들. 혈기 60, 레이트 100, 세츄레이션 95요. 불만을 토로할 시간도 없이 환자의 복수를 빼내야 하는 이곳. 응급실이 사라진다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은 의사가 아닌 환자들이 되죠. 다음날 보은의 장례식에서 태상과 마주한 진우는 댁에서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노을에게 들은 정보를 이용 그를 제대로 떠보기 시작하는데 두 분 싸우셨어요. 근데 그날 밤으로 바로 원장님께서 기분 좋아서 술까지 사들고 댁으로 찾아간 걸로 돼 있으니 경찰이 이걸 듣고도 과연 어쩌라고 일까요? 이에 태상은 안 싸웠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이 원장 참교육 좀 시켜줬어. 그 말인즉 청렴 결백하게만 보였던 보은의 영민. 형내병원 평가지원금이 들어간 계좌가 진우 또한 보험심사원 동생을 통해 들었던 원장님 개인 통장이래. 보은의 궁금행령 사실이었죠. 그리고 현재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야 예진호, 내 말 잘 들어. 경찰 태상과 진우 단 둘뿐인데 가고 싶으면 가. 근데 그거 까려면 원장이 무슨 수작을 벌였는지도 밝혀야 돼. 되려 으름장을 놓는 태상. 나는 망자의 명예를 위해서 어렵게 입을 닫아주고 있는 사람이야. 이어서 그는 진우를 압박하고 망자의 명예를 그렇게 위하셔서 원장님이 그 애를 싸우며 지켜온 의국을 돌아가시자마자 당장 쪽박내요? 진짜 쪽박 내고 있는 게 누군데? 너희들 허구한 날 마이너스 그 여태 누가 메꿔줬어? 응급실이야. 아무 환자나 받으면 끝이지만 너희들이 마구제비를 보내는 환자 때문에 딴 과에 손해가 얼만데? 그걸 손해로 치십니까? 점점 격양되어가는 둘 사이에서 핸드폰에 진동 소리가 울려 퍼지죠. 잠시 후 바쁠 텐데 모이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이유는 다들 잘 알 테니까 생략하고 다시금 파견 문제로 어수선한 상국대병원의 강당으로 이어지는데 먼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끄럽게 매듭 짓느냐 이건데. 현재 이곳에서는 아 이게 다 학교 재단이 대기업한테 팔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입장과 견해가 다른 다양한 과들이 그 얘기는 해서 뭐예요? 에? 재단 바뀔 때 나서서 반대를 하든가. 내부 분열과 함께 뒤엉키며 리얼 맞고라가 펼쳐지는 중이죠. 그런데 그때 의사들의 아우성을 잠재우며 들려오기 시작하는 구두급 소리. 하얀 의사 가운들 사이에서 홀로 정장핏을 자랑하는 그의 정체는 바로 대기업 화정에서 파견된 전문 CEO 고니 아니 구승효죠. 이어서 그는 마치 사냥감을 스캔하듯 누나를 굴리던 모든 이가 착석하고 나서야 간단히 목례를 박습니다. 그는 사장의 카리스마를 뿜어댄과 동시에 수술 얘기하자고 다 모이신 거 아닌가요? 의미불명의 질문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무슨 수술 말씀입니까? 대한민국 아픈 곳 살리는 수술 말입니다.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노라 선사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땅 소외된 곳을 몸소 가서 돕고 싶다 해서 모였다고 난 알고 있는데요. 지리는 혓바닥 밑장 빼기를 선사하는데 시작하시죠. 공공의 이익을 들먹이는 그의 시꺼먼 속내는 따로 있었으니 2주 전 야 원장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내가 살다 이런 매출편 처음 봤어요. 보은이 죽기 전부터 뭐가 이렇게 다 빨개? 병원의 적작과를 드러낼 속셈이었던 승효는 응급,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이거 세 개가 지금 다 깎아먹고 있네요? 그야말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그 자체였는데 아 됐고요. 나 2주 후에 그쪽으로 갑니다. 내 취임식 때는 청사진 받읍시다. 그를 막아섰던 유일한 방패가 일하다 배달 오토바이에 깔려본 적 있으세요? 지금 바로 응급실 가보십시오. 90%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돈벌이를 합니까? 바로 보은이었죠. 하지만 현재 눈알가 씨가 없어진 승효는 병원의 모든 빨간색을 도려낼 속셈으로 저 진짜 여러분들 얘기 들으러 왔다니까요. 이빨을 들이미는데 먼저 이에 첫 번째로 맞선 것은 저희 의료진은 신경외과 센터장 세화. 이번 사태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지방 의료원 활성화도 좋지만 갑자기 딱 지목해서 너 짐 싸서 가. 뭐 저희한테는 사실 이런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미 탐색이 끝난 승효는 병원도 캠퍼스라고 부르죠. 그 작년에 이 캠퍼스에 있던 검진센터 강남으로 옮긴 걸로 아는데 그때도 이런 반응이었습니까 다들? 팩트를 꽂아버리며 첫 번째 타자를 아웃시키고 그거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만약에 사장님더러 갑자기 지방에 가라면 가시겠어요? 두 번째 타자로 나선 산부인과장 또한 내가 안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진짜 내 눈을 믿을 수 없는 걸 하나 봐가지고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국에서보다 산모가 더 많이 죽는다는 기사. 그 사실입니까? 도리어 나무위키가 되어버리죠. 통계상으론 예, 잘 안 들리네요. 이어서 틀렸다는 겁니까? 한순간에 기선제압을 당해버린 의사무리들.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저희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구나. 거기 앉아서. 심지어 승효는 나더러 지방에 가라고 하면 가냐고요? 대답 드리죠. 네, 갑니다. 이제 의사들을 질책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아니 서울 사람의 2배가 넘는 엄마들이 수도권이 아니란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의사지 않습니까? 간호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면 그 사람들 안 죽는 거 아닙니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의 말발. 여기가 회사였단 말이죠. 회사에서 일부 사업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면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울팀은 없어지냐 왜 우리가 가야 되냐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자존심 강한 의사들을 회사원에 비유하기 시작하고 벌써 지방 현지 가서 자기들 살 집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같습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반박에 반박을 때려박는 그의 촌철살인에 그저 침묵하며 조련된 개마냥 앉아버리는 의사들이죠. 곧이어 꼭 파견 아니더라도 방법은 많잖아요. 에? 뭐 비용을 대준다든가 뭐. 승효에겐 눈의 가시 응급의학과를 향해 그쪽 누적 적자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잔악계의 본색을 드러내며 아니 응급과는 지금 다른 과들 덕분에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는데 모두가 입국닷을 시전하고 있는 바로 그때 흑자가 나는 거는 그럼 파견 대신 돈으로 된다는 뜻입니까? 승효의 본색을 유일하게 눈치챈 진우가 그런 겁니까? 그의 허점을 파고들죠. 질문을 다 한대. 절대 안 나서는 양반이. 입이 무겁던 진우에게 그의 팀원들 또한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지방병원 의사들 월급이 거기 원장보다 많다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 돈 있고 없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말을 끊으며 자꾸 말 돌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승효에게 동작 그만을 시전하더니 일침을 가하는 진우. 이에 승효는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래요? 응급학과시라면? 질문에 질문으로 응하는 묘수를 던집니다. 하지만 재원 진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기 시작하더니 그쵸. 못 마련하죠. 반박에 수긍하죠. 이는 승효의 주장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실적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는 일침이었고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 승효는 달라질 건 이 중 몇몇의 근무지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대로 회의를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몇 시간 후 ICU 중환자실, CSR 중앙공급실. 자신과 상관없는 의학 용어들을 달달 외우며 지피지기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승효는 메이오 시저, 봉합사 절단용, 이대로면 전공까지 바꿀 기세인데 오스테오텀. 되겠다. 한수 남기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나머지 그대로 비어있는 수술방으로 내려가죠. 이게 오스테오톰 뼈 깎을 때 쓰는 거고 이게 타월 클램프인가 뭐지? 가만있어. 곧이어 수술방 현장 실습을 조지며 장갑이. 위생 장갑을 찾고 있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고된 수술을 마치고 지쳐 잠이 든 의사. 깜짝이야 씨. 주경문인데 주경문이. 경문은 죽은 보험과 가장 가까웠던 만큼 인성과 인품을 두루 갖춘 의사지만 지방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줄곧 병원 내에서 따돌림을 당해왔었죠.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던 승효는 그를 측은하게 응시하고 잠시 후 경문은 승효가 덮어준 수술포와 함께 일어납니다. 한편 진우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동생을 통해 알게 된 삼국대병원의 과별 매출 평가에 이 표는 승효의 검은 속내를 까발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고 이내 진우의 손으로 파일이 업로드된 곳은 바로
상국대병원의 원내 게시판이었죠. 이로 인해 적작과를 도려내려는 승효의 음모를 부원장님, 게시판에 글 올라왔는데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병원 식구들이 알게 되고 승효 또한 재빠르게 이를 보고받는데 글을 올린 시각은 오늘 아침 06시 54분, 위치는 별관 307호에 있는 데스크탑 IP로 나왔습니다. 근데 307호는 전공의 숙소라서요. 그 안에 CCTV가 없대요. 심지어 작성자 아이디. 그 아이디는 그게 올린 사람이 바로 죽은 이보은이에요. 죽은 원장. 보은이었죠. 이어서 복도 CCTV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승효는 구조실 불러요. 기업의 칼잡이 군사 구조실이요? 구조실을 불러들이고 지들이 자초한 거야. 미뤄간 게 끝났어. 전쟁을 선언하는 승효입니다. 그 시각 병원의 주차장에서 타이핑이 느리셨습니다, 원장님. 진우가 폭로자인 것을 눈치챈 것은 추경문. 제가 가끔 글을 대신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이에 진우 또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 본인은 철저히 뒤에 숨고 돌아가신 분 앞세운 선정적인 폭로 말고 경무는 뒷일을 걱정하며 꼼수는 결국 빌미를 주는 거야. 정당하지 못한 상대한테 치고 들어올 빌미를. 진우의 행동을 질책한 뒤 사소한 일로 책 잡히고 무너지는 걸 한두 번 봤어. 자리를 떠났는데 잠시 후 식당에서 마주한 병원의 마담과 어떻습니까? 산부인과장에게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뭘 어떻게 해요? 좀 이따 저희 외과 전체 의국회의입니다. 4시에. 의국회의를 제안하는 경문. 그때 하자고요? 기습적으로 우리만? 기습이 아니죠. 의국회의는 원래 우리 의사들 건데. 병동엔 내가 얘기할게요. 이따 봐요. 이를 받아들인 산부인과장으로 인해 오실 분들 다 오셨죠? 시작되는 의국회의. 네, 이제 시작합시다. 그 주제는 당연하게도 이걸 보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진우가 퍼뜨린 자료인데 눈물이 날 정도로 분하더라고요. 목청이 큰 신경외과장 세월의 필두로 내 미국에 있을 때 룸메이트가 사고로 이거 2개가 컷됐어. 근데 이 친구가 병원을 갔다 오더니 검지만 붙인 거야. Why?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I don't have money. 이건 15,000달러인데 이것까지 6만 달러라고. 이게 말이 돼요? 암센터장까지 불만을 토로하고 아니 지금 이런 것까지 드러났는데 유야무야하면 사장이 우리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격분한 의사들이 선택한 수단은 바로 파업합시다. 파업. 그리고 아니 우리가 뭘로 싸워요? 이 모든 것을 뭐 다른 수가 있어요? 내부자를 통해 감청 중인 승효이죠. 파업밖에 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파업합시다. 파업하죠. 그런데 그때 누구야 지금 말한 거? 승효의 카운터인 진우가 신임 사장한텐 명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튀어나오고 지방의료원 지원이라는 명분이요. 핵심을 꼬집는 발언을 하는데 이는 모두 승효의 끈앞을 우창에 의해 그에게 전달되는 중이죠. 응급 소아 3부 3과는 지방에선 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방일수록 해당 클리닉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진우는 정확히 팩트를 체크해 나가며 구사장은 이걸 밀고 나갈 겁니다. 마치 승효의 계획을 꿰뚫듯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는 시골 가기 싫다고 뻗팅기는 이기적인 집단밖에 안 돼요. 구사장이 바라는 것도 이런 거란 생각은 안 드십니까? 누구야 이 인간? 범상치 않음을 느낀 승효는 수화기 너머의 정체를 궁금해하는데 순간 그의 뇌리에 응급의학과 예준호입니다. 자신에게 철판을 깔았던 진우가 떠오르고 다시 한번 CCTV 녹화본을 확인한 그는 폭로의 진범이 진우라 확신하게 되죠. 예진우. 이어서 그럼 물증까지 드러난 이상 결국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진우의 의견에 동요한 의사들은 투표합시다. 파업 찬반 투표를 감행하게 되고 잠시 후 회의를 마무리 짓고 응급실로 향하는 진우에게 찾아온 승효. 그는 진우에게 차라리 옥상 가서 확 뿌려버리죠. 돌직구를 박아버리는데 귀신 뒤에서 꼼수나 쓰느니 무슨 말씀이시죠? 발뺌 많은 그에게 다가가며 지살공연한 거지. 어떻게 하면 내 모가지는 지키면서 서울엔 붙어 있을까? 나름 머리 쓴다고 쓴 거야. 쓴 건데 승효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치조는 지금 얼마나 쪽팔려요? 진우가 부들부들을 시전하게 만들고 급한 마음에 한 오해이실 테니 사장이면 쪽팔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애써 돌아서는 진우를 바라보며 축하합니다. 목적 달성했네. 승효는 대뜸 낙사는 안 가게 될 겁니다. 그 말인즉 진우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응급센터 예진우 해고 처리하시고. 이는 누가 보아도 그를 반면교사로 삼을 속셈인데 한편 진우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이유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사장한테 이럴까 봐 걱정돼서 왔어. 경문에게서 찾게 되고 내 입단속하려고. 이를 알리 없는 경문은 진우에게 실망하며 좀 나가지. 그에게 꺼질 것을 요구하는데 들고 일어날 무기엔 어떤 꼼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정당한 절차 밟으려다 먼저 밟히는 걸 더 많이 봤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나가. 뿐이었죠. 결국 삔또도 나가버린 진우는 오늘 나가란 얘기 여러 번 듣네요. 아주 나가드리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나가버리고 이어서 아주 나가드리죠. 그제야 경무는 그 의미가 퇴사라는 것을 눈치채는데 몇 시간 후
총괄 사장실로 향한 그는 매출표 내가 올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것뿐입니다. 지리는 희생을 보여주는가 싶은데 칼은 뒤에서 꽂아놓고 굳이 얼굴 드러내시는 이유는? 승효의 의문에도 사직 처리하신데도 말 붙이지 않겠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경문. 하지만 여러모로 선수 치시네.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승효가 아니고 글 올리세요. 주제를 모르고 기어오른 자에겐 내가 했다. 나 주경문이가 폭로했다. 아주 잔혹한 고로시를 선사하는 그였죠. 심지어 노트북으로 다가가는 경문에게 올릴 때하고 똑같이 남의 이름으로 돌아가신 분 아이디로. 회피 불가능한 외통수를 시전하는데 원장의 패스워드를 알 리가 없는 경문은 노트북 앞에서 그저 존예를 박을 뿐이고 비밀번호는 그새 까먹으셨나? 이어지는 승효의 야리돌림에 안 믿으신들 어쩌겠습니까? 전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럼 쿨진내를 진하게 풍기며 자리를 떠나려 하는데 진짜 내가 감동이랍시고 오글거리는 건 못 참아가지고. 이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승효는 반역자가 둘이면 퇴직금 1+1 행사를 날아갈 목도 2개 아니겠어요? 조져버리죠. 이에 경문은 그러시죠. 의외의 대답을 내놓고 나가버리는데 곧이어 방금 도착했습니다. 기업의 칼잡이 구조실장이 도착하고 조금 후 다시 올까요, 사장님? 승효 또한 응급 예주는 해고 처리. 내일 중지하세요. 의외의 대답을 내놓죠. 다음날 승효가 불러들인 구조조정실 팀이 저기 뭐 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본사 구조조정실에서 나왔습니다. 약품실을 차지하고 이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곧 구조조정실이면 저기 저 시사 같은 데서 막 사람 자르고 명퇴시키고 그런 데 아니요? 병원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신호인데 존경하는 상국대학병원 임직원 여러분, 금일부로 본사 구조조정실이 주관하는 경영 구조 진단을 실시합니다. 선전포고를 띄우자마자 늦었으면 싸게 쳐 들어오지 뭔 노크요. 들어와. 모든 과들을 들쑤시기 시작하는 구조실 직원들. 지난 1년간 응급센터의 당직 스케줄, 인턴 및 레지던트의 근무 평가 기록을 전달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탈리티 컴포넌스 자료도 필요합니다. 뭐야? 그 의미인 즉 적군에게 목을 들이밀듯 과의 모든 과오가 적힌 약점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곧이어 모든 자료를 압수해가기 시작하는 구조실. 이는 당연하게도 응급센터의 일뿐만이 아니었고 야 거의 다 왔어. 야 그걸 어느 세월에 하나하나 지우냐. 몽땅 날려. 에? 싹 지워 그냥. 자료를 날려버리는 암센터에 이어 누가 내 허락 없이 아무나 들어보내랬어? 지리는 딱지치기를 선사하는 이따위 실력 행사로 나오면 신경외과까지. 내가 이 병원 관두는 한이 있어도 전부 의료법 위반으로 걸어서 끝까지 갈 거니까 니들도 본분 지켜. 네. 꺼져. 구조실을 쫓아보내는 세화는 곧이어 다들 고개 들어. 불이 죽어있는 의사들에게 그래 다 자기 일로 바쁘겠지. 남의 센터까지 걱정할 여력도 관심도 없지. 나도 그랬어. 근데 그렇게 계속 관심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쟤들이 우리 미래의 주인이야. 알아? 강하게 일침을 날린 뒤 환자들 기다려. 파업 투표 빨리 끝냅시다. 파업 투표를 가속시키는데 이는 구조실의 압수수색에 진저리 가는 학과들에게까지 이어지고 결국 투표의 결과는 파업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한편 승현은 병원을 인수한 화정그룹의 총수 조 회장의 부름을 받고 의대, 병원, 보험, 약품. 우리 화정의 의료산업 내기둥이 드디어 완성됐어. 내가 왜 그 자리에 구사장을 앉혔을까? 승효를 상국대에 꽂은 이유를 알려주죠. 지금 있는 우리 계열사들 중에서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 의료 서비스는 평생이야. 이는 곧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하나로 묶을 야심찬 수인데 이제 시장 만들어줬어. 키워서 먹어야 돼.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회장에게 승효는 회장님께서 인수하시자마자 병원 삐걱된다는 소리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구사장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에 회장은 그를 28,000% 신뢰하고 있었죠. 며칠 후 승효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계열사 화정약품의 로비를 받아 뛰어팔기를 계획하고 여기 의사들이 환자한테 지금 당신이 먹는 약물은 이런 영양소 흡수를 파괴한다 그러면서 저희 제품을 추천해주면 되겠죠. 심지어 생보사는 환자 건강정보 150일 사겠다고 컨펌 왔습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화정계열 보험사에 납품하기에 이르는데 그 시각 구조실에서는 압수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프린트한 것 좀 갖다 줄래? 각 과의 치부와 영린들이 모이고 있죠. 이는 박스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그대로 승효에게 전달되고 신경외과 외엔 절차를 지적한 데가 없긴 했지만 신경외과 오세요. 맞아. 이를 면밀히 점검하던 그의 눈에 암센터 왜 이래요? 딱 걸린 것은 바로 참여 점수가 제로인데. 기록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압수 당시 기록 일부를 삭제해버렸던 암센터였죠. 데이터가 실수로 날아갔다고 하더니 그럼 저희가 복구하겠다고 하니까
그땐 아예 기록이 없다 하더라고요. 구린 냄새를 기가 막히게 캐치한 승효는 해당 날짜 암센터 기록 전부터 봅시다. 박스로만 20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나루토 뺨치는 분신술을 시전한 비서와 함께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두 개가 색깔이 같아서 육안으로는 구분 안 된대요. 끔찍한 의료사고의 증거였죠. 암센터장 외국에다 갖다 놔요. 캣박치는 승효는 곧바로 사장실을 뛰쳐나가고 실장님, 암센터 의국으로 빨리요. 암센터장 상엽 또한 엿됐다는 표정인데 복도에서 승효를 마주친 진우 또한 그의 뒤를 밟게 되고 구조실 직원들과 바람을 찍으며 암센터로 도착한 승효는 2017년 4월 7일 입원 유키미아 백혈병. 먼저 제 얘기를. 그대로 상엽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2018년 2월 16일 유지 치료로 전환 후 퇴원. 퇴원 후에 다시 입원한 기록이 없는데 3월 5일 전체 사망자 명단엔 최도영 환자가 있으니 동명이인인가? 퇴원한 환자가 사망자 명단에 적혀있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사인은 뇌망염. 유지 치료 때 항암제 2개가 집중 처방됐던데 뭡니까? 의문점이 드는 투약 처방을 물고 늘어지는 승효. 항암제, 빈크리스틴, 빈크리스틴하고 시타라빈. 곧 그는 어떻게 투여되는 거죠? 아주 상세하게 투여 방법을 묻고 어떻게 투여됩니까? 빈크리스틴은 쇄골 밑에요. 정맥 주사라. 시트라빈은 척수강에. 이어지는 상엽의 답변에 두 약은 어떻게 구분해요? 냄새? 색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이어가는데 둘 다 무색무취라 육안으로 구분 안 됩니다. 약에 대한 정보와 투약 전 행위까지 밝히는 상엽. 육안으로 안 되므로 라벨이 붙은 약병채로 환자한테 가져갑니다. 환자 앞에서 하나씩 주사기에 옮기고 그 순서대로 투약합니다. 그러나 또 있잖아. 상급자 권리감 독하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는 그에게 승효는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죽창스러운 질문을 박아버리고 이에 침묵이 걸려버린 상엽이죠. 두 약이 바뀌면 정맥 주사를 척수강에 잘못 놔서 약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고요? 승효의 물음에 대한 결과는 바로 환자는 사망하죠. 사망이었죠. 밝혀지는 의료사고의 전말에 죽였죠. 돌직구를 꽂아버리자 의료상 착오입니다. 착오라는 변명하에 최도영 환자 당신들이 죽였네. 의사란 인간들이. 승효의 질책을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반박하기 시작한 상엽.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냐고요. 주당 120시간씩 일해요. 얘네들 전부. 그렇게 하면 사람 죽어요. 사고 당일 세상 사람들이 니들 전부 의사라 불러줘도 니들은 그렇지 뭐. 환자 죽인 것들은 의사도 아니야. 주범인 전공의들을 비난했던 그였지만 현재는 암센터의 대표로서 오죽하면 전공의법이라는 게 생겼겠어요. 주당 88시간만 일 시키라고. 제자들을 두둔하기 시작하고 사장님 회사원한테 갖다 드는 거 좋아하시죠? 88시간이면 보통 회사원들 하루에 18시간씩 책상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수치입니다. 병원의 잔혹한 현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렇게 바빠서 기록 지우고 죽은 사람 없는 걸로 만들었어요? 절대 물러설 리 없는 제너럴 승효자는 당신들이 죽인 환자 가족한테 뇌망염이라고 둘러댈 때도 잠 못 자서 제정신 아닐 때였습니까? 핵심을 꼬집는 일침을 가하고 이에 상엽은 우리가 환자를 죽였으면 의사를 죽인 건 병원입니다. 적반하장의 진술을 선보이죠. 인건비 줄이겠다고 우리를 끝없이 돌리는 댁 같은 사람들. 네, 하나만 묻죠. 순간 어처구니가 가출해버린 승효는 그럼 센터장도 100시간, 120시간씩 뜁니까? 약 잘못 들어갈 때 당신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당당하면 피곤해서 사람 죽였다 만천하에 떳떳하게 밝혔어야지. 강하게 으름장을 놓으며 자기들끼리 쉬쉬하다가 들키니까 이제 와서 애들 불쌍하다 그딴 소리? 상엽의 말에 숨겨진 진위를 그리고 당신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밑에 사람들 감싸주는 척하지만 실은 나는 잘못 없다. 다 얘네들 실수다. 그거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파악하고 있었죠. 이어서 단체로 침묵에 걸려버린 암센터 일동들을 향해 어떤 변명을 끌어다 붙여도 이 안에 살인범이 있고 어떤 인간은 그걸 은폐하고 공조한 겁니다. 팩트를 꽂는 승효. 그런데 그때 은폐 안 했습니다. 그 말인 즉 보고했어요. 의료사고를 덮은 이가 바로 이보은 원장. 그렇게 원장님께서 전 의국 차원에서 뇌수막염으로 내리신 결정입니다. 본교와 이 대학병원을 위해. 보은이 가진 또 하나의 지부가 밝혀지고 이에 승효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진정으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딱지치기와 함께 자리에서 떠나는데 이어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승효에게 아까 그 주사 비서는 잘못 때린 경우가 의외로 많대요. 그래서 먼 법까지 제정했다는데 그래도 못 막나 봐요. 의료사고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려주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승효의 스파이인 우창 또한 다들 승빌 뿐이지. 환자들은 절대 모르니까. 소름 끼치는 진실을 이야기하죠. 신놈의 새끼들. 아니 회사에선 불량품 하나만 해도 클레임이 걸리는데 심지어 이런 사고의 빈도는 거의 매일
항상. 마치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죠. 이에 승효는 보은의 위선적인 면모를 마주하며 총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데 연병아린가. 몇 시간 후 상엽의 소식을 접하고 한자리에 모이게 된 교수들은 부분 파업으로 갑시다.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인데 진료 인원, 농성 인원 교대로 로테이션 돌리고 여론 조성될 때까지. 한때 승효의 편이었던 태상 또한 그래도 안 먹히면요. 전면전이지. 제대로 돌아선 모양이었죠. 다음날 아침 총대를 맨 태상은 드디어 파업을 감행하고 파업 결의문. 상국대학병원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이상 3개과의 퇴출 명령 철회를 위해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빅5 병원답게 매스컴에 잔뜩 주목을 받게 되죠. 총 파업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일단 재단의 반응을 봐야죠. 그 명령을 철회하면 즉시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이용할 줄 아는 것은 의사들뿐만이 아니었으니 초반 의료진의 반발을 딛고 본 대학병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전 의국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을 이뤄냈으며 이미 단도리를 치고 있던 제너럴 승효자는 사망자가 발생한 투약 사고를 자체적으로 밝혀낸 점은 불행 중에도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투약 사고를 공론화시키며 의사들에게 카운터를 날리는데 가슴 아픈 불행으로. 지리는 디테일까지 지닌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불행 중에도 작은 성과. 곧이어 승효가 쏘아올린 투약 기사는 파업의 여파를 묻을 만큼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남편 죽인 거잖아요. 이게 살인이랑 뭐가 달라요? 유가족들의 인터뷰까지 진행되는데 상국대병원 사장실에서 먼저 알려주셨어요? 네, 이제 여론은 그나마 그 덕분에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무조건 승효의 편이었죠. 그 결과로 상국대 병원에는 불청객들이 들이닥치고 경찰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암센터의 과장실인데 결국 조사를 위해 연행되는 상엽과 전문의 그리고 그냥 소환하면 될 걸 굳이 직장까지 쫓아가서 쪽을 주나? 상엽을 멀리서 지켜보며 방패막이 없다고 아주 마음대로 들이네. 불안감을 가지는 의사들이었죠. 저 위에 인간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까지 공석으로 비워둬요? 원장 자리. 보은의 사망 후 비어있는 원장 자리인데 우리도 대표가 있어야 사장한테 비벼라도 보죠. 상엽이 없어진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부원장 태상이고 이보은 원장님한테 잽도 안 됐지만 이번 선거엔 암센터장이랑 부원장은 둘이 붙어볼만 했는데 어차피 뽑을 건데 나 원장 되고 싶소 하면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그를 꼬드게 된 세화의 목적은 정신 차려. 네가 올라가야 부원장 자리가 빌 거 아니니? 부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심보였습니다. 한편 암센터를 굴복시킨 승효는 회장님께 약속 드렸으니까요. 화정그룹이 주인이라는 건 의사들 뼈에 새겨줘야죠. 누가 자기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지를. 조 회장과 통화를 나누며 바로 다음 타겟을 잡는데 그 상대는 바로 흉부. 경문이 과장으로 있는 병원의 심장 흉부외과였죠. 며칠 전 가벼운 하지정맥류 수술 중 마취 쇼크로 심정지가 왔습니다. 환자가 테이블 데스를 한 사례 때문에 열리게 된 간담회. 양준희 선생, 쇼크 진단 이유와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시작하세요. 전문의는 잔뜩 긴장한 자세로 환자의 사인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저혈압과 맥박수 증가 후 기관지에 경련 증세가 있었지만 동맥혈 가스 분석과 전해질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아나필락틱 쇼크로 진단했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약 시점은요? 진단 시점에서 바로 컨티뉴어스 IV 경로로 투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만요. 번쩍 손을 드는 승효였죠. 왜 IV입니까? 지리게 철두철미한 그의 의학 지식은 용량 에러나 심혈관 합병증 때문에 초기 투약은 IM으로 하는 게 가이드라인에 맞는 프로토콜 아닙니까? 의사들에게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상상도 못한 승효의 질문에 동요하기 시작하는 의사들. 그리고 혈압도 많이 떨어진 이미 떨어진 상태였고 어리버리를 시전하기 시작한 의사에게 그 판단은 전적으로 양 선생 오더였습니까? 책임을 묻는 승효. 차트 보니까 OP 말미에 주경문 선생이 투입됐던데요. 그는 경문까지 1+1으로 조져버릴 기세인데 이에 의사는 제가 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조치 후 환자는 잘못된 처방이 불러온 결과는 심정지 사망입니다. 예상대로였죠. 모두가 숙연해진 회장에서 마취 중 아나필락시스 발생률이 얼마나 될까요? 질문을 건네는 경문. 예? 그 확률은 무려 10,000분의 1입니다. 쇼크 발생률 10,000분의 1. 모래알과 같은 수치이죠. 곧 자리에서 일어난 경문은 저는
흉부백과장 주경문입니다. 이어서 구승효 사장님, 경문은 승효에게 저희 흉부는 늘 인력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너무나 쉽게 말하죠. 요즘 젊은 의사들이 편한 대로만 몰려서라고. 하지만 우리 젊은 후배들 전부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 해 나오는 흉부 전문의가 전국에 20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병원이 흉부에 투자를 안 해서입니다. 적자 수술이 많아서. 시스템적 문제점을 꼬집기 시작하는 경문. 채용을 안 해서입니다. 일할 데가 없어서. 그는 곧이어 그래도 우린 처연한 표정으로 오늘도 수술장에 들어갑니다. 10,000분의 1의 사고 위험도로 환자를 죽인 의사란 비난을 들어도 지리는 심파 공격을 감행하는데 이에 격양된 의사들의 시선은 모두 승효에게 쏠리고 그는 결국 가지 마세요, 낙산 의료원. 내가 안 보냅니다. 뜬금포로 지방 파견 철회를 선언하죠. 그 이유인 즉 가장 기본적인 방법 두 가지.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소비자한테서 더 받아내거나 인건비에서 쥐어짜거나. 지리는 묘수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강 팀장님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디다 모시고 싶어요? 예? 그 방법이란 이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장은 단순히 상 치르는 데가 아니더라고. 자식의 사회적인 지위와 부모에 대한 효심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지. 하루 임대료 2,300만 원을 호가하는 장례식장의 확충과 보험금으로 커버 안 돼도 돈 아끼지 않는 장례식장, 원가 대비 이익률 탑인 건강검진센터 확충합시다. 비급여 항목들을 징솔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 환자한테 부르는 게 값인 게. 있긴 하죠. 제대로 돈 미세인 그에게 이번에 우리 애 아픈데 수술비가 진짜 지 맘대로더라고요. 비서는 경험담을 쏟아내는데 자녀분이 아프셨어요? 구조 실장의 질문에 어머, 아니요. 걔 말고 우리 강아지요. 그 의미인 즉 걔들은 보험이 없잖아요. 얼마든가 몇백이 나오는데. 자본주의의 뇌가 절여진 승효에게 비서의 말은 또 하나의 캐시카우로 연결되죠. 한편 병원 내에서는 곧 펼쳐질 병원장 선거의 일정이 공개되고 그 자리를 가장 절실히 노리고 있는 인물은 지금 투표권을 가진 정 교수가 44명인가 그러니까요. 22표 이상 받아야 병원장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사회 재가를 받는 거였는데 당연하게도 만년 부원장 태상이죠. 아니 상국대병원에 이사회가 아직 있습니까? 총괄제로 체계가 바뀐 현재 그러니까 총괄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장님 재가가 승효의 결정이 곧 최종입니다. 병원장이 되려면. 그 전에 원장이 참 대단하긴 했어요. 4번씩이나 연임을 하고. 태상과 술잔을 부딪히는 승효는 곧 까놓고 갑시다. 나는 원장 김태상을 원하는데. 왜? 돌직구를 박아버리고 나랑 손발이 맞을 거니까. 내 말이 맞죠? 이에 태상 또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때 승효는 비서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자회사 하나 만들 거예요. 그가 말하는 회사란 약품 도매업체. 우리 병원에만 공급하는 자회사요. 그럼 공급뿐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주 찰떡같이 알아차린 상엽은 병원 앞 약국들도 전부 자회사 것만 사야 되겠네요. 곧바로 한수를 더 뜨더니 상국대학병원 의사들이 손께 뒤로 뺨치는 우리 자회사 제품만 처방할 테니까요. 티키타카를 보여주는 둘이었죠. 큰일 났네. 이거 벌써부터 손발이 척척이라. 몇 시간 후 화정화학을 직접 방문한 승효는 저희 쪽 담당자를 좀 보낼 테니까 유통 과정 좀 전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며 이들을 설득시키는데 상국대병원에 공급하는 상국대병원 약품회사라 이에 홀라당 넘어간 대표는 독점이 되겠네요. 28,000% 신난 모양이고 화정화학에도 이기죠. 경쟁이 없으니까. 곧바로 협조해야겠네. 협조를 약속하죠. 이어서 승효는 그 저희 병원에 그 설비 투자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정화학약을 환자들한테 팔라고 하면 의사들 자존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분을 좀 만들어 드릴까 하고요. 명분을 가져올 장비는 바로 갤럭시 S99 아니 RFID 리더기인데 이는 RFID 칩이 내장된 바코드 리더기입니다. 앞으로 모든 약품은 물론이고 고가의 수술 장비와 환자들의 손목에 이 바코드가 부착될 겁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돼서 투약 오류 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의약품 재고 관리에 할애되는 시간도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환자들의 진료 정보를 낱낱이 보여주는 리더기는 곧바로 병원 내에 상용화되기 시작하는데 맨날 왜 부족하냐,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이제 그거 할 일은 없겠네. 냅다 병만 줄 알았더니만
약도 주네요, 부사장이. 불편했던 병원의 진료 시스템을 바꾼과 동시에 재벌회사가 이런 건 좋아요? 너무 그것만 믿지 말고 너무나 편리한 나머지 진짜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네. 그에 대한 여론도 바꿀 기세이죠. 한편 신경외과의 생케 세화는 스테이션으로 잠깐 오시라는데요.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게 되고 그 시각 인지 기능과 전반적인 뇌 건강 개선에 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걸 이 셀링 포인트로 해서 의료진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이 여기서 뇌수술 받은 환자분들 귀에 쏙쏙 박히지 않겠습니까? 의국 내에선 화정화학의 약장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곧바로 난입하여 광역 공포를 시전하는 세화죠. 이에 쫄아버린 약장수는 사장님 제가 받고 한 건데. 일름모를 시전하고 분노 게이지 28,000%에 도달한 그녀는 거기도예요? 이것들이 나더러 상어 간인지 고래 기름인지 그딴 걸로 만들었다고 박스를 디밀면서 팔라는.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안과 과장과 함께 조 과장, 내 앞에서 시력 후광이 어찌고 아니 어디다 대고 약을 팔래? 어디다 대고? 이것들이 우리 아주 알로 봐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데 사실 하남자였던 그는 내가 회진 놀라 와서 런을 쳐버리고 깜빡 묻어갈 뻔했네. 세화는 홀로 구수경 사장님! 병원을 나서던 승효와 대면합니다. 사장님은 이 사람들 다 뭘로 보이십니까? 단단히 빡이 친 그녀는 내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온 사람들 다 뭘로 보이시냐고요. 분노의 질문을 이어가고 어디 이따위 싸구려 간 거를 우리한테, 그것도 환자들한테. 부들부들 28,000배를 조지는데 왜 약의 효능이 못 믿어요? 우리가 장바닥 약장수입니까? 네? 이에 헛웃음을 치던 승효는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호통을 내지르며 잠시 스턴을 먹은 세화에게 오세호 과장. 여기 병원 사람들 전부 합병을 통해서 화정그룹의 직원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일을 하셔야죠. 아주 논리적인 어조로 직원들 하는 일이 뭔데요? 회사에 이익 주고 월급 타가는 겁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꺾음과 동시에 영업이 부끄럽습니까? 댁들한테 영업직들은 뭐 죄다 불가촉 천민인가? 자신의 위치를 똑똑히 들으세요. 정확히 알려줍니다. 돈 안 받고 일할 거면 영업 안 해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요. 곧 등을 돌려 떠나는 승효와 함께 병원의 로비에 펼쳐지는 화정의 플랜카드. 상국대 병원은 조금씩 기업에 잠식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날 저녁 한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부사장 다음 플랜이 뭘까요? 그제야 승효의 위험성을 깨닫고 뭘 낚으려고 할까요? 삼권 퇴출도 경영 진단도 다 미끼였던 것 같은데. 이에 태상은 우리가 움직입시다. 승효의 통수를 치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도 총리도 치료해봤고 이들은 모두 재벌 회장님들 뱃속 다 들여다본 사람들이에요. 탑클래스 대학병원의 교수들다운 2번씩이나 전국 안과 협회장에 최초의 여성 신경외과장, 지리는 스펙을 보여 중이죠. NCI, MD 앤더슨, 미주 양대 암센터를 모두 섭렵하신 분들. 곧 태상은 그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제게 힘을 모아주세요. 구사장 내가 밀어내겠습니다. 후원장담을 해버리는데 후원장의 화살은 정말 모두한테 가서 말하세요. 승효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JTBC 드라마 라이프는 거대 기업에 잠식당하기 시작한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의사사회 내부의 리얼한 현장감을 살린 웰메이드 메디컬 드라마인데요. 항상 뉴스로만 접했던 과잉 진료, 투약 오류 등에 대한 정보를 드라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몰입감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 배우 조승우의 명품 연기를 마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처럼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적힌 링크를 통해 JTBC VOD 몰아보기 프로모션을 이용하여 라이프 마지막 화까지 정주행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